안녕하세요. 충주 새내기였던 제가 충주에서 산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충주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을 차리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이나 공방을 차리시는 분, 또 충주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익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가 충주에서 왜 공방을 하게 되었는지와 공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그 타 지역에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충주로 왔을 때 제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비서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충주는 비서도 없고 대부분이 계약직이라서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좀 계약직으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던 요리 공부를 이제 퇴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제 해서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방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충주에서 상가를 구하시려면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런 어플 있잖아요. 뭐 집 관련된 어플 이런 내용을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것보다 충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충주 거꾸로 보이시겠지만 충주1.com 혹은 충주교차로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파트부터 상가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원하시는 물건들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나 그런 다른 데에 비해서 대부분 여기에 업로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종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공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간단한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고 얼마의 재료비나 인풋이 어느 정도 되고 매월 몇 명의 수강생, 몇 개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는지 등 그리고 타겟은 누군지 또 뭐 기타 등등 그런 간단한 사업 계획서는 당연히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요. 간단하게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되어 있는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저는 월세랑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1년치는 미리 그 선 예산에 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1년 동안은 인풋이 많이 없더라도 최소한 월세 정도는 처음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마이너스로 잡고 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부동산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소트해서 이제 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쭉 캡처한 내용들을 다 이제 전화를 해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또 권리금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 있거든요. 근데 공방을 하실 경우에는 기존의 음식점인 곳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도 별로 썩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시설금이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워낙 그 음식점은 음식점 특유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 공간 자체에 나는 그런 분위기나 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나에게 좀 투자다? 쓸데없는 투자. 왜냐면 공방을 처음 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아웃풋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출수록 유리하잖아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깨끗한 공방을 찾는 게 너무 어렵지만 깨끗한 공방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좀 유동인구가 있으면서 약간 지저분하고 조금 작은 공방과 유동인구가 완전 없으면서 조금 넓고 좀 깨끗한 공방이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공방을 서치할 때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저는 공방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입소문이 났으면 좋겠으니까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워낙 충주는 서울이랑 달리 골목은 진짜 유동인구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공방이라는 것 자체가 현장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 판매거나 주문 제작이거나 아니면 수강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신다면, 이게 되려 수강생들한테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밖에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는 좀 소음도 그렇고 불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강생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왔을 때 좀 주차하기도 편하고 분위기도 편안하고 좀 넓고 쾌적해서 좀 내가 왔을 때 그 작업할 때 힐링도 되고 뭔가 배워가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들려면 좀 조용한 곳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고 조금 넓고 넓진 않지만 약간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도 공방을 하실 때는 약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가보다는 되려 약간 조금 골목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부동산을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공방을 계약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음 알아보고 계약까지 한 2주 반 정도? 3주 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구할 때에도 막 이전을 하셔야 돼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집처럼 이 자리 진짜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상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딱 만나실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공방을 이제 가계약을 하면 그 가계약을 하고 또 입주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약간 그 렌트 프리 기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렌탈 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손봐야 될 인테리어를 좀 손보기도 하고, 이제 또 준비할 그런 것들을 이제 센치를 재서 가구를 사거나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입주를 하기로 했어요. 가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똑같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 뭐 떼어주는 서류들 있잖아요. 그 건축물 대장 확인이거나 뭐 계약할 때 가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을 똑같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뭐 종료시 얼마큼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뭐 그리고 주인이 특히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벽을 치지 말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고, 현 시설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를 조금 깎아주시는 것도 여쭤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워낙 보증금이 적은 동네라서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래도 여쭤보고 지나가는 것과 안 여쭤보고 지나가면 내내 내 마음속에 한번 말이라도 해볼 걸,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말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동산을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그런 계약을 할 때도 느낀 거지만, 이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낯선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 월세 이렇게 싼 거 구하는데 막 약간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실 필요 없고, 또 내가 이거 월세 좀 깎아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내가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요청하거나 문의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절대 가지면 사업을 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랑 전화하고 그 임대인분하고 계약하는 거는 너무 아주 초기의 일이잖아요. 철철이 구발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셔도 되고 뭐 입주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먼저 했어요. 사업자 계약한 다음날 사업자 등록부터 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라고도 하죠. 그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어서 주소만 나오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 소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로 했고요.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에서 공방 그리고 소매업도 넣었습니다. 추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통신 판매업이 미리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 사업자 통장이랑 사업자 카드. 사업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알게 됐는데 그 개시일로부터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계약이 예를 들어 4월 15일이고 입주를 5월 1일 날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5월 1일 이후에 사업자 통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되고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 카드는 또 별도예요. 사업자 카드는 내가 홈택스에다가 따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카드 등록으로. 그거는 홈택스에서 또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은 또 나중에 만들어지지만 이걸 또 나중에 연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름을 정하셨겠죠.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간판 문의를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조명을 해야 되는데 조명도 문의를 해야 되고 기타 인테리어 비용 뭐 업체를 껴서 하실 것들은 이제 다 그때 비용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적은 다 3군데를 받았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랑 뭐 소통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전 처음에 한 최소 1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기존 간판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00가리를 하시면 돼요. 1000가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1000가리는 비용이 또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5만 원에서 25만 원? 뭐 약간 그 정도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함, 근데 생각보다 명함이나 간판처럼 저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내 공방의 이미지를 딱 단번에 보여주는 어떤 시각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너무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렵고 전 선택 장애가 아닌데도 그 간판은 너무 어려웠고 명함은 아직 하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약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생각보다 업체에서 주는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디자인해서 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디자인하는 비용도 비싸잖아요. 따로 디자인 업체 끼면. 그러니까는 좀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신고증도 공방에 필요한지를 문의를 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적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청에 따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교습소가 사업자 등록할 때 들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교습소를 하려면 또 그 교육청에 신고가 있어야 되고 해당 건물의 그 대상 분류가 그 학원으로 또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학원을 하려면 그 공방이랑 약간 다르고 공방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시려면 약간 조심하시거나 주의하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을 다 미리 알아봤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자 등록이랑 영업 신고하실 때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적인 수업을 하는 공방의 경우에는
교습소를 할 필요가 없고 영업신고증이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증 안에 교육 서비스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속한 충주의 한해에서일 수도 있어요. 해당 구청, 세무서, 교육청 이런 데 문의를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생각한 것보다 좀 세이브가 된 부분이 의외로 냉난방기, 그리고 온수가 안 나와서 전기 온수기 설치 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해놓고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어디선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최소 금액대로 잡아놓으시면 추가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 공방을 열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게 빨리 뭔가 잘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공방의 특성은 이렇게 오픈빨이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여유를 약간 잡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스토어를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 스토어랑 통신 판매업을 약간 동시에 같이 창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셔야 좀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무슨 창과 방패처럼 약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각자 있어요. 뭐냐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내 스토어 링크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네이버 스토어를 하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통신 판매업 신고에 준하지 않더라도 승인이 되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하세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쪽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가 이제 크게 사전 작업이라고 말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했고, 이번 주에 조명과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가구들을 배달해서 그런 것들을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찍을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별게 아닌데 그 과정이 되게 하나하나 서치를 하고 뭔가 누군가 말해주는 걸 믿지 못해서 다른 자료들을 또 끊임없이 찾으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축약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런 루트로 진행을 하시면 편하다는 거는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공방 가서 제가 그 하는 조명이랑 이런 거 설치할 때 조금씩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저의 작품들을 전시해 둘 테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의 라라랜드 조명이에요. City of Star. 이렇게 예쁜 조명을 조명, 뭐 기타 애들을 많이 진열해 놓을게요. 놀러 오세요. 춘추분들 많이 와주세요. 라피스 글라스예요.